안녕하세요. 뷰티업계 디지털 마케팅 정복기 2-2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김혜진 대리입니다. 지난 스킨케어 주요 뷰티 브랜드 성과편에 이어 2-2강에서는 메이크업 주요 뷰티 브랜드 성과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카테고리에는 에이지 트웨니스, 클리오, 헤라가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TV 홈쇼핑 채널에 주력해온 에이지 트웨니스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우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동영상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을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 탐색을 적게 한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쿠션 파운데이션은 카테고리 자체에 대해서나 여러 후보 중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살펴보기 위한 정보 탐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매 여정 앞단에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립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는 맥, 페리페라, 디올이 높은 구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립 메이크업에서는 맥, 디올뿐만 아니라 샤넬, 입생로랑 등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주요 브랜드가 구매 전환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백화점 외 주요 브랜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버츠비, 삐아, 릴리바이 레드의 구매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립 메이크업은 쿠션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데 이외의 정보 탐색 채널에 SNS와 오프라인 매장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SNS에서 각 제품의 발색이 어떤지 찾아보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발라보면서 최종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립 메이크업 제품 담당자라면 피부톤에 따라 발색 테스트 등 사용 후기 콘텐츠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케어 카테고리는 닥터지, 이니즈프리, AHC의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스킨케어와 경계가 흐릿한 카테고리이다 보니 2-1강에서 살펴본 주요 스킨케어 브랜드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지의 구매 전환율은 독보적으로 높았습니다. 선케어 카테고리는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화해 등 화장품 정보 앱을 통한 정보 탐색을 많이 합니다. 여러 후보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기에 앞서 선케어 제품 유형의 다양성과 같이 카테고리 단위의 정보 탐색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케어는 선크림뿐만 아니라 선쿠션, 선스틱, 선스프레이, 선밤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단위의 정보 탐색을 할 때 경쟁 제품 대비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클리오, 키스미, 에뛰드, 맥의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립 메이크업과 똑같은 포인트 메이크업 카테고리인데도 아이 메이크업은 상대적으로 백화점 외에 주요 브랜드의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이크업 카테고리 안에서도 주요 브랜드 현황이 다르며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 카테고리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정보 탐색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선케어 등등 타 카테고리 대비 화장법 자체에 대한 정보 탐색 니즈가 높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양쪽 눈썹 밸런스가 예쁘게 잘 맞을지, 내 얼굴형에 맞는 아이 메이크업이 무엇인지와 같이 세분화된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 메이크업 담당자라면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손쉬운 화장 노하우 등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강을 통해 스킨케어는 온라인에서 브랜드 자사몰을 통한 구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카테고리는 이와 달랐습니다. 온라인에서 브랜드 자사몰의 영향력이 타 플랫폼 대비 확연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킨케어와 달리 메이크업 제품은 온라인 브랜드 자사몰에서 상대적으로 덜 구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네이버 쇼핑, 쿠팡,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은 타사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메이크업 브랜드는 자사몰 이용이 적은 원인 분석 및 이용률 증진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서 2-1강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소비자는 구매 여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소비자가 어느 구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보 탐색 채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스킨케어 카테고리의 특징으로는 화장품 정보 앱과 유튜브를 통한 제품 비교가 중요하며 더 좋은 효능 효과와 가성비로 양분화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 단위의 정보 탐색 니즈가 향상된 것까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메이크업 카테고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능 효과 등 카테고리 단위의 높은 호기심과 구매 전 정보 탐색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선케어 카테고리 정보의 니즈가
높아진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업계 디지털 마케팅 정복기 2강 카테고리별 주요 손꼽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이라이트 강의라고 볼 수 있는 뷰티 마케팅 트렌드편과 제안편이 다음 주에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